경찰서도 가봤어요. 보험 사기로 휠체어 타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신체적인 후유증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거를 보험 사기 해가지고 업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보험 그 설계사나 이런 분들보다 더 빠삭하게 보험 보상 이런 프로세스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교통사고가 간단한 접촉사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접촉사고 정도는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나지만, 아주 중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은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세요. 저 또한 당황했고 저희 가족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암 병력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어느 병원 가면 좋고 이런 것 정도에 대한 그런 얕은 상식 정도는 있는데, 척수 손상,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얕은 상식도 아니죠, 단어만 접해봤을 뿐이지 내가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디서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상식도 전무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100% 가실이거든요. 그래서 못 걸을지 모른다는 이 가정하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 처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 자체가 안 와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또 검색 대충 해보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손해사정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디가 제일 케이스가 많더라, 그럼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계약서 사인을 하고 소송으로 많이 가죠. 저 같은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저는 보상을 많이 못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저를 수술했던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원망과 분노가 좀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2차적인 피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진행형이 아니고 완성형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갈 통증과 후유증은 진행형이지만, 일단 이 사고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외과적인 치료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가해자로 인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이 큰 덩어리 하나는 그냥 과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에다가 맡겼겠죠. 보험회사는 덜 줘야 되는 게 걔네 목적이고, 저는 더 받아야 되는 게 피해자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충이 되니까 소송을 가겠죠. 지금도 좀 저희 잃어버린 3년, 그리고 방황했던 시간 2년 더하면 총 5년이 저는 어떻게 보면 통편집된 건데, 삶에서 좀 먹먹하네요, 마음이. 이거를 이제 돈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는 저희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것도, 제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으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겼고, 정신병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이 소송이 끝이 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시비로 얼마 이렇게 받고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소송이 길어지니까 어렵네요, 이것도. 진짜 그냥 법무법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모르고 살면 되는 건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왜 이렇게 재판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진척이 없고.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이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는 정도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척수 다발이 이렇게 터지면서 새는, 이게 이제 보통의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척추뼈는 안 부러졌어요. 뼈가 단단한가 봐요. 한 번도 살아보면서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탕 하면서 척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그대로, 골절이 없는 거죠. 골절이 없는 척수 손상 환자인 거예요. 이게 없지는 않지만 보통의 척수 손상 환자의 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보험회사에서 덜 주고 싶으니까 기왕증이 있네 없네
사실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흉추와 요추는 부위가 달라요. 연결돼 있는 척추지만. 근데 요추 디스크를 수술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흉추 자체도, 이 사람은 척추 자체가 하자가 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 흉추도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기왕증의 일환이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데 척수가 터지는 건 이상하고, 이상하는 거는 이 사람의 체질이다 라고 얘네는 반소를 거는 거죠. 제가 소송을 피해자로서, 원고로서 소송을 걸었는데 지네가 원고로서 저한테 수술비랑 치료비 전액을 토해내라는 반소를 건 거죠. 저는 이 수술이 2번 했고 기간이 길어졌다 보니까 이 총 치료비가 1억이 넘어요. 억 단위였거든요. 이거를 저한테 오히려 토해내라, 이런 반소가 오더라고요. 경찰서도 가봤어요. 보험 사기로 휠체어 타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쪽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로 너를 걸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모시기도 미안한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주셨다는 것만 하고 가시라. 그래가지고 조사 간단하게 받고 휠체어 타고 갔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저도 인간인지라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이제 반소가 왔을 때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 정도였어요. 또 그러면서 이 모든 증빙은 환자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학술지,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예후, 뭐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번역 공증까지 받아서 첨부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소득 관련, 저는 아무래도 광고 모델을 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수익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었을 때 착착착착 수치화돼 있는 게 아니라서, 또 해외에서 벌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서류를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만큼씩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벌었던 거를 하나도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서 제 나이 또래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는 산정이 됐었어요. 그래도 뭐 몇 억까지 됐었는데, 이게 소송이 4년 가까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걷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그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와 상처와 그런 희노애락을 겪고 나서, 희하고 락은 뺍시다, 노와 애를 겪고 나서 좀 약간 잊었죠. 걷는 거에만 집중하자, 내가 회복하는 거에만 집중하자라고 스위치를 바꿨어요. 딱 바꿈으로써 얘를 좀 잊고 지내고 저는 이제 재활을 해서 걷는 단계가 왔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걷고 나서 이 재판은 사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합의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제가 불복하면 또 이제 항소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사람이 신경이 매여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매여 있다 보니까 이 고리를 그냥 끊어버리자, 어차피 걸으니까 걸어서 내가 더 벌면 되지 않냐.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되겠죠. 끊어버리자 해서 저희는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재판장에서 이제 상대편 변호사가 갖고 왔던 카드가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보고, 아유 속으로 이랬죠. 걸으면 니네 고마워해야지, 본인이 재활해가지고 걷는데 10억 나갈 거 1억 나가게 됐으면 고마워해야지. 근데 이제 그마저도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얼토당토 않은 금액으로 저희는 합의를 했어요. 뭐 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차후 그 합의를 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평생 저는 제 치료비라는 거를 제 자비로, 사비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죠, 후유증에 관해서. 근데 그냥 끊고 싶었어요, 그 고리와 사슬을. 몇 푼 못 받았는데 왜 승복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지나간 걸 뭐 지나가고 나서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2차적인 마음의 상처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잃어버린 그 시간에 대해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얼만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너가 토해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나는 더 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피해자. 이 이해관계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소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가 크더라고요. 다쳐서 울고, 못 걸어서 또 울고, 돈 때문에 또 우는 그런 상처들이 생겨요. 지금은 뭐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잘 벌었던 시기도 그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때 내가 시기와 운과 세상의 흐름과 잘 맞아서 운이 좋게 돈을 한번 벌어봤구나. 내 아이들, 내 가정에다가 그런 높은 생활 환경을 줄 수 있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잘 벌면 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었죠. 참 저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하고 이런 성숙된 모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경험 없이 깨우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항상 이렇게 높은 상태로 살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좀 평균치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보상관계, 그런 소송 진행 상황이신 분 혹시 계신다면 제 경우를 이제 드리면서 좀 마음적으로 조금 너는 그랬어? 이렇게 대화했다고 좀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이제 자기 몸에 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조심스럽게 보내봅니다. 또 다른 댓글들과 또 다른 사고와 이 모든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정신병이 오고 신체적인 부작용 징후들이 오고 보험에 관련된 이 큰 구찌는 이 3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또 많은 내용,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또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환우분들이나 환우 가족분들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대댓을 최대한 길게 달아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영상에서 다뤄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다면 또 영상으로 추가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